오늘 강서중학교 학생들에게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우리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다른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할 때보다 몇 배는 더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단백질 구조가 뭔지를 잘 이해하기를 꼭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 준비했고요. 오늘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구조와 기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도구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사다리도 있고, 고기를 먹을 때 우리 젓가락도 사용하지만 포크랑 나이프를 사용해서 이 스테이크를 썰기도 하고, 오른쪽에 보면 빵을 튀긴 다음에 이 아래 보면은 이 슈가 파우더, 설탕가루를 뿌리기 위해서 채를 씁니다. 채를 쓰는 게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서도 쓰지만 입자를 곱게 하기 위해서도 쓰고, 이 달걀을 운반할 때 여러분이 손으로 운반하거나 아니면 일반 종이봉투에 운반하면 달걀끼리 부딪혀서 깨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 박스지만 달걀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박스를 우리가 사용하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된다. 이건 우리가 이런 예시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숟가락을 사용해서 국을 떠먹고, 포크를 사용해서 반찬을 짚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생체 분자들은 과연 구조랑 기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하나의 모양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의 단백질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백질이 뭉쳐져서 팀으로 같이 일을 하는 이 단백질을 볼 수 있어요. 이 단백질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앞으로 살짝 90도 돌린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위에서 바라본 모양. 그럼 이 모양을 보면 어떤 기능을 할까? 이제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사다리는 높이 올라가는 데 사용했을 것 같고, 이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할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단백질의 기능은 뭐랑 똑같냐? 아마 이런 기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교무실에 아마 있을 텐데, 종이를 분쇄하는 분쇄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는 우리가 분쇄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금 전에 본 생체 분자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단백질을 갈아서 없애는 기계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단백질이 여기로 쏙 들어가게 되고, 그 단백질이 점점 분해가 되면 우리가 필요 없는 단백질을 청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이름은 프로테아좀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정해지듯이 단백질들도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구조가 이만큼 중요하다.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있는 여러 가지 생체 분자들의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아마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 여러분 과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과학에서 최고의 업적으로 우리가 치는 상이 노벨상이죠. 노벨상 중에 1962년의 노벨 생리의학상은 이 세 분이 수여를 받았습니다. 이 세 분이 수여받은 노벨상의 주제가 뭐였냐? DNA라고 하는 분자를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생김새가 다르죠. 그렇지만 부모님과 여러분은 닮은 곳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자손 세대에게 넘어가는 어떤 유전 형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생김새도 결정이 되고, 키도 결정이 되고, 머리 색깔, 눈 색깔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죠.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DNA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NA의 구조를 밝힌 공로로 이 세 분이 노벨상을 1962년도에 받았어요. 오른쪽에 이 두 분은 어떤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들은 단백질 구조를 밝혔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어요. 구조를 하나 밝히는 것만으로도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구조를 하나 알아내면 그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연관시킬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구조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개미. 개미는 자로 재보면 한 1cm 정도 되죠. 여러분 개미 딱 재보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머리카락의 굵기를 한번 재보면
0.1mm 정도 됩니다. 1mm를 다시 10번 쪼갠 그 정도의 두께가 이제 머리카락의 두께가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머리카락을 뽑으면 우리 볼 수 있죠. 바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생체 구조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 구조를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현미경을 보시면 현미경을 사용하면 단백질 구조를 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현미경은 많이 확대를 해주니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생체 현상들을 관찰하면 세포 수준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DNA라고 하는 친구들은 세포 안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포의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을 보려면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는 핵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엽록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세포 안에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분자인 단백질과 DNA를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현재 과학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DNA,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겉으로만 보면 제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병원 가면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엑스레이 촬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 축구하다가 뼈가 부러지고 하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금이 갔는지 아니면 골절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엑스선을 찍으면 이렇게 치아에 내가 신경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빨을 양치질을 잘 안 해서 떼운 자국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쇄골이 부러져 있으면 이렇게 부러져 있는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X선을 쓰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 단단한 뼈 조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를 밝히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X선을 써서 단백질 구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그냥 X선을 쪼면 우리가 얻어내는 그림은 이렇게 얻어내게 되죠. 그럼 단백질 구조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뼈만 보이게 되는데 단백질 구조를 우리가 알아낼 때는 이러한 종류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도구냐라고 했을 때 단백질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되게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예쁜 보석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보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사진에 있는 것들이 다 단백질이 서로 쌓여서 만들어진 결정, 크리스탈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는 왠지 말랑말랑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되게 딱딱한 결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 친구들은 여러분이 반찬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도토리묵과 비슷해요. 그래서 말랑말랑하지만 각은 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결정은 말랑말랑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결정은 대체 뭐냐? 염전을 생각해 보면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가둬두고 햇빛에 말리면 거기에 소금이 생기죠. 소금이라는 건 원래 바닷물에 녹아져 있다가 점점 물이 날아가니까 증발되니까 얘가 침전이 되면 소금이 됩니다. 단백질도 똑같이 결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단백질을 만들어 놓고 물을 점점 날리면 단백질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같이 예쁜 결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 결정에다가 이제 X선을 쪼면 우리가 구조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X선을 쪼아줘야 되느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 결정 가지고 병원에 가서 X선 촬영해 주세요 하면 우리는 구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X선은 병원에서 맞는 X선의 수백만 배의 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맞아야 돼서 그 X선을 여러분이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이 X선을 만들 수 있느냐? 입자가속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과학책 같은 걸 읽어보시면 여기는 전자가 뱅글뱅글 돕니다. 하늘에서 찍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가속기 연구소 포항에 가면 포항가속기연구소라고 해서 건물이 원통으로 생겼어요. 원형으로. 여기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작죠. 그러니까 건물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대략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자가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가 필요한 X선, 아주 강력한 X선을 만들어줍니다. 그 X선에다가 우리가 실험을 하면
여기 보이는 단백질 구조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대학원에 다닐 때 찍었던 동영상인데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뒤져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현미경으로, 이게 제 손인데 현미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정을 열심히 떠내는 걸 볼 수 있어요. 현미경을 촬영한 사진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단백질 결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떠가지고 이렇게 떠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국자 같은 거에 결정이 딱 올라와 있죠. 손이 아주 떨지 않아야 돼요. 이 실험을 하려면 커피도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커피 안 먹고 딱 실험을 하면 결정을 딱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사이즈예요. 여기 끝에 아주 작은 룹이 달려 있고 그 안에 결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여기 요 부분이 여기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결정을 딱 모아서 이걸 들고 어디 가느냐, 이걸 들고 아까 그 포항 가속기 안에 있는 한 장소인데 X선이 나오는 곳에다가 얘를 딱 올려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하고 X선을 딱 때리면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병원 가서 우리가 X선을 촬영하면 뼈가 보이죠. 그런데 결정에다가 X선을 때리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되게 규칙적인 패턴이 쭉 보이죠. 그래서 결정을 우리가 360도를 쭉 돌리면서 X선을 계속 때려주면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잘 분석하면,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패턴을 잘 분석하면 단백질 구조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단백질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 X선을 사용하면, 어디다가 사용하면, 단백질 결정에 사용하면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풀어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X선을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풀지 않고 전자현미경이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옆에 놓여있는 현미경이랑 똑같이 생긴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눈을 대고 이렇게 관찰하는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 현미경인데, 전자현미경은 이걸 뒤집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뒤집혀져 있죠. 일반적인 현미경은 빛이 아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아래서 나오고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근데 전자현미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자현미경은 위에서 전자를 쏘아줘요. 빛이랑 똑같은 전자가 위에서 내려오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친구는 가운데 있고 요 밑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어떤 물리적인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단백질 구조를 푸는 게 왜 이렇게 또 핫해졌냐라고 하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17년도에 노벨 화학상에 이 세 분이 수상이 되게 됩니다. 이분들은 왜 노벨상을 받았냐라고 하면 기존의 전자현미경으로는 단백질 구조를 보는 게 가능은 했지만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개발한 방법은 뭐였냐? 초저온 전자현미경을 개발하셨습니다. 초저온 전자현미경, 아주 온도가 낮은 전자현미경을 개발을 하셔서 그 전자현미경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 용액을 찍으면 구조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험 과정이 간단한 영상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단백질은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할 텐데 그 모양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얼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낮은 액체 질소에다가 얼리면 순간적으로 얘네가 얼음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 이 방향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하늘을 보고 누워있고 어떤 친구는 아래를 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 번에 얼린 다음에 거기다가 전자총을 쏴주면 누워있는 모양, 서있는 모양, 옆으로 비스듬히 있는 모양 우리가 쭉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친구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개수를 많이 찍으면 점점 또렷한 모양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워있는 친구가 처음엔 한 장이었는데 100장, 1000장, 10,000장 이렇게 생기면 10,000개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자세한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여러 개니까. 근데 이 방법을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전자현미경을 쓰면 단백질 용액에다가 전자총만 쏘면 구조를 풀 수 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2017년, 2013년부터 이 기술이 개발됐는데 아주 많은 단백질 구조 연구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구조를 요즘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로 전자현미경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약간 풍선처럼 보이던 친구가 이제는 이렇게 분자 하나까지 보이는 수준까지 와서 전자현미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푸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를 알아야지만 이 친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푸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는데,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특히
초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오늘날의 이제 구조생물학자들은 이 부분을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인공지능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챗 GPT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인공지능이 요새 우리 삶에 가까이 놓여져 있는데, 세 번째 방법, 이제는 사람들이 실험을 하지 않고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레고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고가 이렇게 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블럭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겠죠. 레고가 있는 이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 구조 정보는 모르지만 단백질이 이런 친구로 구성되어 있을 거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공지능한테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겼을지를 예측해봐 라고 하면 지금 너무나 잘 맞춥니다. 인공지능이 90% 이상의 확률로 아주 잘 맞춰내고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을 해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파란색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이고, 노란색은 자연계에 없는 단백질이에요. 그럼 인공지능한테 뭘 질문을 하느냐? 파란색에 붙는 새로운 단백질을 너가 한번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만들어봐 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순간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알고 싶어요. 왜 알고 싶느냐? 우리는 기능을 알아야 하니까. 그 기능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X선 결정학, 그 다음에 초저온 전자현미경,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연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구조가 왜 중요하고 구조의 방법들이 뭔지를 소개했다면, 뒤에는 제가 하는 연구들,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인데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단백질 구조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규명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코로나19가 우리가 걸려서 한참 고생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추워질 텐데 감기에 또 걸리기 시작할 겁니다. 독감에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우리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되게 영리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침투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면역계가 좋아도 거길 뚫고 들어오는 방법을 알아서 이 친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를 제가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얘기를 잠깐 하면, 코로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여기 PP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름이 뭐 귀여울 수 있는데, PP는 폴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 폴리프로테인은 왜 폴리프로테인이냐라고 하면, 끈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끈이 1번부터 16번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끊어주는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 가위가 여기 보이는 PRO라고 하는 가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여러분이 약국 가서 만약에 구입을 하면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약은 이 두 번째 가위를 공략하는 거고, 제가 연구했던 건 이 첫 번째 친구를 연구를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단백질 구조를 이제 규명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을 공략하는구나를 이제 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명을 하고 거기에 이러한 약을 쓰면 코로나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 거다를 4년 전에 제시를 했죠. 4년 전에 제시를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참고해서 올해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는 좋은 논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찾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부분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약을 개발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구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가 조금 비어 있구나. 그럼 이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약을 달아주자. 여기가 비어 있구나. 여기가 채워줄 수 있는 약을 달아주자 해서 여기 주황색을 보면 비어있던 공간을 다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합물을 디자인해서 이 디자인한 걸 처리를 했더니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알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통해서 저희는 질병이 우리가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실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많은 단백질 구조 연구하시는 분들도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자, 아니면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왜 암에 걸리고 우리가 왜 특정한 질병에 걸리는지 알아내자라는 것들을 이제 단백질 구조 기반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 생물학이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구조생물학 연구를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런저런 연구를 하시면서 단백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치고 또 백신을 개발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이 전자현미경으로 단백질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걸 3D 모델로 구현해서 관측할 수 있는 거랑 단백질 안에서 약간 인공적인 모양의 결정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